3D 어페럴 캐드 4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이 부분부터 3교시에서 본다고 했었는데요. 제품의 패키지에는 꼭 음식이나 재료의 실제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삽화를 그려넣기도 합니다. 차향을 입힌 훈제 연어 포장에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연어가 찻잔을 들고 있고, 로즈마리가 들어간 사과파이 포장에는 사과가 로즈마리 잎을 그늘 삼아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 샌드위치는 들어간 재료에 따라 물고기, 돼지, 닭 등을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레몬 이미지 대신 정원에 놓여있는 의자로 휴식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내놓는 초콜릿 포장은 수준 높고 아름다워 포장 때문에 늘 품절 대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예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도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리사의 재료라는 브랜드로 집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림 하나 없이 투명한 비닐과 병에 커다랗게 말린 버섯 한 움큼, 멋진 민트, 살짝 뿌리는 설탕이라고 적어 놓는 게 전부입니다.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글자와 내용물만으로 포장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매출을 5.1% 끌어올렸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곡물류를 팔 때는 투명 포장으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양파절임, 피클도 병에 간단한 글자만 써서 내용물의 색감 자체가 포장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4. 포장지 하나로 고객 경험으로까지. 다진 고기는 진공 포장이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과자 봉지같이 생긴 투명 포장지를 이용했습니다. 뜯기 쉽고 포장지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포장지를 다시 2-3cm씩 작게 만들어 가정용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7살 고객이 그린 그림을 소스병 포장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한 소년이 자신이 즐겨 먹는 소스병에 그려진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아빠한테 물어도 모르겠대요. 아침마다 소스를 뿌려 먹는데 제발 알려주세요. 엄마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데 혹시 내 그림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년이 그린 그림을 라벨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패키지 디자인의 상품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키지에서 구조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말합니다.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쉬워야 하며 양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상품보다 주의력을 끌어야 하며 진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의 상품 구조 개발 단계입니다. 기획을 하고 샘플 제작을 해서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 선정에서 다시 수정, 보완 작업을 뱅글뱅글 거치며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패션 디자인을 할 때와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내용물의 성격과 운송 및 보관, 그리고 전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뒤에 그에 맞는 지기를 개발합니다. 제가 지기 구조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기를 개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네모 정육각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직사각의 박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지기 구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샘플 제작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조사, 분석을 통해 새로 고안해낸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치수대로 그려내는 일인데요.
패킹할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야 지기용 종이를 선택할 수 있고 종이의 재질이나 두께에 따라 평면도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쇄한 종이를 가지고 실제 크기로 접어보는 게 치명적인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걸 원래 목업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종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다가 물론 종이가 얇긴 하지만 A4 용지에 컬러 출력을 한 후에 직접 접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접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PSD 목업 파일을 검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목업 파일, PSD 파일을 이용해서 디자인 완성본을 유출을 해본 후에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부분에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붙어야 되는 면에서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종이를 출력해서 접어보면서 목업한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델 선정 단계에서는 제작된 여러 가지 샘플 중에서 최적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를 선택해서 모델을 결정합니다. 직위 구조에서도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경우는 운송을 할 때, 유통을 할 때 한 트럭 안에 적재되는 양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각형 박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디자인은 상업적인 예술이라고 했었죠. 뭐 단가, 원 단가도 생각해야겠지만 유통까지도 비용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딱딱 각져 있는 사각형 박스를 트럭에다 실었을 때 100개가 들어간다 치면, 물론 100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100개가 들어간다 치면 디자인 모양으로 막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낸 예쁜 상자들, 그거 트럭에다 실으려면 50개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 트럭 한 개만 부를 돈만 써도 되는데 굳이 패키지를 예쁘게 작업을 해서 트럭을 3대를 부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늘 하는 얘기는 너 디자이너잖아. 디자이너면 이렇게 박스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출력하는 디자인으로 해도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네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들을 가지고 갔을 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기능적인 모델을 결정하는 게 대다수의 선례들입니다. 그리고 완성 단계에서는 결정된 최종 모델을 바탕으로 실치수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류 브랜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대중적인 술, 소주와 맥주, 기존의 병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소비자층에 따라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 직위 구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 맥주와 드라이 피니쉬 맥주를 보시면 하이트가 처음에는 네모난 라벨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라이 맥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라벨에서 보여주고 있고 딱 네모진 라벨에서도 둥근 형태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캔이었는데 캔이 꼭 구겨진 것 같은 라벨에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병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즌에 맞춰서 바꾸고 있고요. 6개짜리 묶음으로 판매를 하게 될 때 이 종이 패키지, 이 부분에 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타우트 식스팩은 초콜릿과 함께 묶어서 초콜릿과 함께 식스팩을 맛보다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패키지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디자인,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병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디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트럭에 적재되는 그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적재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이 손잡이도 이쪽으로 접어 놓으면 위로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종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박스 자체에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브랜드예요. 현대사회에서 웰빙이 문화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현대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의 생산 과정 또한 알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재의 사용을 줄이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제품 브랜드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C 제품들에서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깨끗해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유 같은 경우에도 검은 콩, 검은 참깨를 실제 사진을 이용해서 패키지에 넣는다거나 유기농 콩을 갈아 만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라는 것을 강조한 타이포그래피로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실제 속에 있는 피스타치오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패키지 디자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키즈용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아시장의 규모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아기에게 투자하는 웰본 현상의 확산,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해 한 명의 아기에 대한 구매력의 증가는 프리미엄 용품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모차들도 예전에는 10만원대 쪽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도 물론 10만원대 유모차도 있지만 유모차가 자동차 값을 호가하는 200만원, 300만원 선에 가까이 가는 유모차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대. 사실 그 금액도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많이 할인되어서 그 정도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또 내세우는 유아용품 브랜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 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칫솔이라든지 유아칫솔, 손수건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노트 이런 곳에 뽀로로가 인쇄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고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캐릭터 시장도 공략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선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죠. 남아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세트,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은 헬로키티로 되어 있는데 핑크색 그리고 저는 잘 보지 않았던 만화들인데 막 뾰롱뾰롱 하는 그런 캐릭터들 나오는 애니메이션들 있죠. 그런 것들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은 누가 봐도 아이들 제품이란 걸 알 수 있게 알록달록 그리고 보색 대비 아니면 노란색 사용 이런 것들로 한눈에 봐도 확
들어오고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색상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모션을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날 산업이 성장해서 제품 간의 품질과 기술 실력의 큰 차별화가 없어지고 그랬더니 기업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다 성숙되고 창조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중에서 프로모션은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효과로는 첫 번째, 시장에서 도입기에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세 번째로 마케팅의 최종 목적인 구매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의 요소로는 발상 요소, 전개 요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발상 요소로는 단순성, 화제성, 미래성, 지역성, 독창성. 전개 요소로는 공감성, 드라마성, 참가성, 계속성, 안정성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의외성, 전달성을 가지면서 이벤트 프로모션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항상 빨간색 패키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독특한 패키지들을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상과 함께 콜라보해보는 브랜드로도 함께 염두해 보셔도 좋을 만한 브랜드입니다. 나이키도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조던의 경우도 보여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의 내부를 축구장으로 연상시킬 수 있게 만들고 위쪽 뚜껑에는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운동화를 담아서 축구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가벼운 운동화라는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미지,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좀 더 열정적인 느낌의 나이키 로고도 레드, 안에 있는 유니폼도 레드, 입으면 수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패키지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사다 후미 브라비스 인터내셔널 대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몰라도 브랜드는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기업의 경쟁력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소비자는 패키지를 브랜드로 인지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브랜딩을 하고 있고 두 가지의 제품, 두 가지의 회사를 브랜딩해서 두 개를 합치는 콜라보 작업을 할 때 패키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패키지 디자인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인데요. 패키지 디자인은 제가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패키지 디자인의 품질 보전성, 안전성, 가공적성, 편리성, 상품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특성에 걸맞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재질이 형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포장의 재료는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용물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시켜야 하며 시각적인 요소와 사용성이 요구됩니다. 2차적으로는 포장 재료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고 재활용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 포장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쉬운 재료로 가볍고 경제적이고 테스트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출력해서 A4 용지가 조금 얇기는 하지만 출력해서 접어보면 실제 모양도 목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연 친화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것도 종이의 장점입니다. 플라스틱도 패키지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착색이 자유롭고 복잡한 형태의 성형도 가능하며 제조 효과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폴리에틸렌은 기체 투과성이 높아 야채나 과일 포장에 많이 쓰이며 무미, 무취, 무독으로 위생적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기체 투과성이 낮아 냉동식품 포장이나 식용유 포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열과 긁힘에 약하고 연소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며 땅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차광성과 차단성이 뛰어나고 용기의 느낌이 특별한 재질이어서 예술적 디자인에 대한 적용률이 높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원가가 비싸고 충격에 약해 유통 중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닐입니다. 비닐은 종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포장 재료이며 단가가 낮고 내용물이 보이게 하면서도 발색이 뛰어나 인쇄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소재로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 가죽 및 섬유, 고무, 종이, 석재, 유리, 기타 등등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형태와 구조는 별개일 수 없고 각각의 성질을 살려 가장 적절한 형태로서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형태는 내용 상품의 형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상품의 보호, 과잉 포장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벨이란 상품 자체나 포장에 부착되어 상품명, 상표, 성질, 내용 등을 표시하는 인쇄물을 말하는데 라벨에는 그 상품의 정보와 함께 색상,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시각적인 요소가 표현되어 상품의 특성 및 상품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전달 매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쇄 방식은 볼록판 인쇄, 평판 인쇄, 오목판 인쇄, 공판 인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종이 인쇄는 평판 인쇄인 옵셋 인쇄가 많이 사용되고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목판 인쇄인 그라비어 인쇄는 얇은 플라스틱류나 비닐류의 재질에 적합한 인쇄로서 주로 대량 생산하는 맥주병 라벨이나 담배 포장 인쇄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기타 특수 인쇄로는 화장품 용기에 많이 쓰이는 전사 인쇄와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박 인쇄 등이 있습니다. 금박, 은박을 얘기합니다. 인쇄나 후가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고 실제로 인쇄 쪽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알게 되는,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뭐 그라비어 인쇄, 평판 인쇄, 오목판 인쇄, 뭐 금박, 은박 등의 후가공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후가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또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후가공 중에 금박이다. 제품 앞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적어놓고 그 글씨만 금박 처리만 해놔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후가공 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시기 전에 저는 이 두 가지, 두 권 정도의 책은 읽어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쇄 실무 가이드라는 책과 그리고 프린트와 피니쉬라는 책이에요. 내용을 보면 절대 화면색이나 컬러 프린트물을 믿지 말아라. 자신의 눈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모니터 컬러와 인쇄 컬러,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의 이해라든지 뭐 립의 종류 이런 것들과 필름 교정하는 법, 인쇄 교정하는 법, 인쇄 교정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가공 중에서도 다양한 것들, 뭐 도무송이라든지 지금 여기에서는 따내기,
다이컷 이런 것들 실제 적용된 예시와 함께 사진이 잘 나오고 있고요. 엠보싱과 디보싱 같은 경우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좀 볼록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 엠보싱 같은 경우도요. 글자를 지금은 쑥 들어갔죠. 이건 디보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글자가 조금 튀어나오게 해놓고 거기를 금박으로 처리했다. 그럼 또 다른 느낌을 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인쇄 관련된 내용 그리고 후가공에 관련된 내용이 참 잘 담겨 있는 책이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다면 취업 전에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패키지 디자인이 이런 거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브랜드들의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로고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다거나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패키지 디자인 실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엄청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틈 나실 때마다 조금씩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5주차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